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3월 8일에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불출마를 오늘 오전 11시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용감하게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합과 단결을 위해, 그러니까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을 위해 불출마를 결단했다 이런 겁니다. 선당 후사의 정신, 그리고 인중유화, 참는 가운데 화합을 이루겠다, 이제 이런 정신으로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출마 선언 중에 약간 뼈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는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국민의힘에 어떤 커다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그 손이 지휘하는 대로 출마할 사람은 출마하고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고,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 질서 정연하고 획일적이고 그냥 누군가의 명령 한마디에 따라서 딱 한 사람이 거의 옹립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출마하고 나머지는 그저 들러리로 몇 명 나오고, 이 한 사람한테 대드는 그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경합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다 포기하게 하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그냥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본인 나름대로의 결기를 여기에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 무질서하다는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마음, 윤심을 거스르게 하는, 때로는 그러한 당대표 후보들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커다란 항아리에 물명태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 같은 그런 생명력, 조금은 중구난방으로 보이는 백가쟁명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나경원 의원은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이 100% 본인의 뜻이 아니고 반쯤은 타력에 의해서 자기는 관둔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친 겁니다. 자의반 타의반 불출마 선언, 이제 이런 말을 남긴 것입니다. 자,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라고 했는데, 용감하게, 용기 있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출마를 선언하는데 용기가 필요했다는 뜻이거든요. 자기의 정치적 생명력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발 삐끗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위험을 무릅썼다. 그게 용기 있게 행동했다는 뜻이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용기 있게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난 설 연휴 동안에 나경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누구를 만났을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첫 번째, 누군가로부터 다음 기회를 약속받았을 수 있다. 그 다음 기회가 이런 종이에다 쓰는 이면각서 그런 형태는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약속,
다음 기회를 반드시 보장하겠다라는 식이에요. 또는 2024년 내년 4월 10일 날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때 당선이 거의 100% 확실시되는 곳에 전략 공천을 해줄 수도 있다 라는 식의 언질 내지는 약속, 혹은 곧 있어 개각이 있을 수도 있다. 가령 이 엄동설안이 끝나고 새봄이 시작이 되면은 분위기에 일신하는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는 개각을 시도할 수 있는데, 그 개각이 있을 때 나경원 전 의원을 거의 총리급에 준하는 그러한 대접의 개각 멤버로 이제 영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약속받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약속은 하지 않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대리할 수 있는 그 누구로부터 어떤 언지를 받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여의도에는 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윤핵관을 직격탄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윤핵관들처럼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나 명령이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걸로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생명력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한 힘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나경원 전 의원이 끝까지 윤핵관하고 화해를 한 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서너 가지의 그런 약속을 받았을 시나리오, 이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여기에 표현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현실적인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을 때 가장 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득을 보는 사람은 김기현,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당대표 후보, 아마 이득을 볼 겁니다. 반면에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든 지금의 당대표 선거가 3파전으로 3강 구도로 나아가야만 안철수 후보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3파전의 구도를 깨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서 이제 양자구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양자구도에서 유리할 사람은 김기현과 안철수 둘 중에 누구겠는가? 당연히 김기현 의원이죠. 따라서 나경원의 불출마는 안철수 후보에게 매우 좋지 않은 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면에 이제 이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이런 말을 했네요.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다 잘려나가. 윤심이 참 무섭다. 참혹해 보인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건 좀 뭐가 핀트가 어긋난 얘기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은 윤심이 참혹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참혹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준석은 법원이 내린 결정입니다. 이준석은 당대표 더 이상 해서는 안 돼, 이런 결정 법원이 내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을 고민정은 다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은 핀트가 맞지 않는 그런 비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시청자들께서 보니까 이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을 거의 대다수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시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게 아마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이 2024년 4월 10일 날 치러질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필승을 하기 위한 그러한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있어서 나경원 전 의원의 양보는 반드시 필요했다. 이렇게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